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육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근육 성장은 단순히 헬스장에서의 땀방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 영양, 그리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각 요소의 중요성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겠다. 1. 복합 운동의 중요성.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은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자극한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의 힘과 크기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하체와 상체를 아우르는 복합 운동은 전신의 근육 발달을 촉진한다. 2. 고반복 트레이닝의 다양성을 더하라. 고중량 복합 관절 운동은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선택이지만 인체는 특정 자극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저중량 고반복. 근육의 적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주 한 번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근육 혼돈 원칙에 기반하여 근육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 이런 복합 트레이닝의 매력은 근육을 혈액과 영양소로 가득 채워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일시 고중량 운동을 마친 후 가벼운 펌핑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근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다양한 훈련 방식을 통해 근육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3. 고강도 훈련.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 훈련이 필수적이다. 반복 횟수를 줄이고 중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6-8회 반복을 목표로 하는 중량 훈련은 근육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영양. 근육 성장의 연료.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5. 회복. 운동과 영양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회복이 부족하다면 근육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필수이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된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일 설정.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여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주에 최소 하루는 휴식일로 정해 근육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강도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다. 이 빠른 근육 성장을 위한 영양.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단백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각 영양소는 근육 회복, 성장 및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한다. 다음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몇 가지 영양소이다. 1. 충분한 칼로리 섭취.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체중 0.45kg당 약 21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체 칼로리의 40%는 단백질, 40%는 탄수화물, 나머지 20%는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영양소의 조화로운 배합은 근육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강력한 비결이 될 것이다. 쉬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라.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전에 특히 취침 전 충분한 영양을 미리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체는 24시간 내내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며 이 욕구를 음식과 보충제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얻으려 한다.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취침 전에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 예를 들어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밤 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을 리플레니싱하는 데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연료의 종류와 주입 시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 1. 복합 탄수화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일시 통곡물, 콩류, 신선한 채소. 효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오랜 시간 동안 공급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2. 운동 전 단순 탄수화물. 운동을 앞두고는 소화가 빠른 단순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일시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베이글, 파스타. 효과.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운동 준비를 돕는다. 3. 운동 후 단순 탄수화물. 운동이 끝난 후에도 빠른 소화가 가능한 탄수화물이 필수적이다. 일시 설탕, 꿀, 젤리. 효과.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신속하게 보충한다. 4. 주의사항.
일상적인 식사에서는 설탕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음식은 쉽게 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어 체중 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빠른 근육 성장을 도모하는 비결임을 잊지 말자. 4. 단백질 섭취. 근육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체중 1kg당 1.6g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한다. 5. 지방.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이며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의 생성을 지원한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불포화 지방이 좋은 선택이다. 6.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D,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하며 근육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칼슘.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이다. 마그네슘. 근육 이완과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연. 단백질 합성과 면역 기능에 기여한다. 수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운동 성능과 회복에 필수적이다. 칼슘은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미노산. 특히 비카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류신, 이소류신, 달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동 중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산화제,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등은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단백질 섭취. 근육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체중 1kg당 1.6g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한다. 셋. 근육 성장 운동 루틴. 주 4일 또는 5일로 나누어진 루틴을 제안하겠다. 이 루틴은 복합 운동과 보조 운동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 예시 루틴. 주 4일 근육 성장 운동 루틴. 1.11차 상체, 벤치프레스 4세트 X 6-8회, 풀업 또는 렛풀다운 4세트 X 6-8회, 덤벨 플라이 3세트 X 80회, 바벨로 4세트 X 6-8회, 덤벨 숄더 프레스 3세트 X 80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3세트 X 12회, 2.21차 하체, 스쿼트 4세트 X 6-8회, 데드리프트 4세트 X 6-8회, 레그 프레스 3세트 X 80회, 런지 3세트 X 80회, 종아리 올리기 4세트 X 12회, 3.31차 주식 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4.41차 상체, 바벨 컬 4세트 X 80회, 트라이셉스 딥스 4세트 X 80회, 덤벨 벤치 프레스 4세트 X 6-8회, 시티드 로 4세트 X 80회, 페이스풀 3세트 X 12회, 5.51차 하체 및 코어, 프론트 스쿼트 4세트 X 6-8회, 레그컬 3세트 X 80회, 힙스러스트 4세트 X 80회, 플랭크 3세트 X 30-60초, 러시안 트위스트 3세트 X 15회, 6.61차 주식 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7.71차 전신 운동 버피 3세트 X 15회, 캐틀벨 스윙 3세트 X 15회, 스텝업 3세트 X 12회, 4.1kg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 근육 성장의 복잡한 메커니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근육 성장에는 체지방과는 다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이 에너지 요구량. 체지방 1k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7,700칼로리이다. 반면 근육 1kg을 합성하는 데는 약 8,000칼로리의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근육 조직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근육의 22%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3. 충분한 단백질 공급의 중요성.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육 합성에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이다. 4. 초보자의 단백질 섭취량. 초보자가 한 달에 1kg의 근육을 얻고자 한다면 1일 단백질 섭취량의 7-8g의 추가적인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는 근육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5. 근육 성장 보충제 팁. 1. 크레아틴을 복용. 운동 전후에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성장과 운동 성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과 유사한 성분으로 근육 세포 내로 수분을 끌어들여 근육을 더욱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일시적이지만 운동 중에는 힘과 지구력을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훈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TP 크레아틴은 또한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더 높은 중량을 반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동 후에는 근육으로의 영양소 전달을 증가시켜 회복 속도를 높이고 근육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크레아틴은 빠른 근육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보충제로 자리 잡고 있다. 효과 크레아틴은 운동 애호가들 사이에서 근력과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보충제로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운동 전에 크레아틴을 섭취해 성능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메타 분석 결과 근력 운동 직후에 크레아틴을 보충하는 것이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보다 근육량 증가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는 운동 후에 크레아틴을 섭취함으로써 근육 회복을 가속화하고 운동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아르기닌 섭취 아르기닌은 근육 성장과 혈액순환에 있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아미노산이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운동 중 근육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더욱 강력한 펌핑 효과를 제공한다. 운동을 할 때 아르기닌의 도움으로 혈액이 근육에 더 많이 공급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전달되어 운동 성능이 향상된다. 이 과정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고강도 훈련을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여 근육의 발달을 가속화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속적인 아르기닌 섭취는 운동 후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테스토스테론 수치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성장의 비밀 열쇠와도 같은 호르몬이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테스토스테론 증진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도 있고 여러 성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제품도 있다. 각 보충제는 독특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마치 팀워크를 이루듯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면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을 높일 수 있다. 6. 근육 발달 시기 운동은 시작과 동시에 신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근육 조직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근력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 근육 발달의 속도와 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비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이 시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가 조화를 이루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근육을 빨리 키우기 원리 웨이트 트레이닝의 과부하 저항 운동이다. 매번 1kg의 무게로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몸은 그 무게에 맞춰 1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만을 형성하게 된다. 즉, 어제와 오늘의 운동 강도가 동일하다면 근육은 단순히 유지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근육만을 키우는 원리이다. 하지만 만약 저항값을 올려 5kg의 무게로 운동을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5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한 근육을 원한다면 어제보다 더 큰 저항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점진적 과부하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핵심은 저항값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저항을 증가시켜야만 근육이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무조건 무거운 것만이 점진적 과부하 저항이 아니다. 어제와 다른 종류, 횟수, 중량, 방식 또한 새로운 과부하로서 무조건적인 중량의 증가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오늘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면 중량과 상관없이 과부하가 일어난 것이다. 과부하고 중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자극 또한 과부하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같은 운동 방식은 충분한 저항을 제공하지 못해 근육의 성장을 제한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성장 과정, 매일 자주 많이 해주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오히려 근육을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육 성장의 과정은 손상, 회복, 강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 손상이 회복되는 동안 근육은 더욱 강해지고 커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쉬지 않고 매일 같은 부위 운동을 하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부상 상태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로 쉬어야
근육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근육의 성장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상유산소는 근력 운동이 아니다. 또한 근육을 만든다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유산소 운동은 주로 체지방을 줄이고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근육을 늘리려면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이 필수적이다. 8분동 세트 간 휴식, 운동을 할 때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마치 요리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같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효과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적절한 휴식의 필요성. 적절한 휴식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며 운동의 전반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짧은 휴식 시간, 예를 들어 30초 이내로 설정하면 근육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트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마치 다 익지 않은 재료로 요리를 하려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중량이나 반복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운동의 볼륨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근육 성장과 힘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휴식 시간. 반면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회복되어 중량이나 세트 수, 반복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생기지만 큰 근섬유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마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재료를 방치해 맛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목표에 따른 적절한 휴식 시간 설정. 따라서 운동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체력 수준, 회복 능력, 그리고 골격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 관절 운동, 덤벨 컬과 같은 단순 관절 운동의 경우 30초에서 40초 정도의 휴식이 적당하다. 복합관절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복합관절 운동에서는 1분에서 2분까지의 휴식이 권장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을 조절하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9. 운동 속도. 운동의 세계에서 근육 성장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뜨거운 주제이다. 많은 이들이 중량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운동의 속도, 즉 신장과 단축의 속도 또한 근육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1. 속도의 중요성. 초중급자들은 특히 이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대기 중량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의 속도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이를 통해 근육의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 느린 속도로 운동을 진행할 경우 근육이 자극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효과적인 근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빠른 속도는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특히 속근 섬유인 타입 IIA와 IIX를 활성화시켜 근육 비대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조화로운 발달 방법. 결론적으로 초중급자들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프로 보디빌더들을 살펴보면 어떤 선수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선수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발달된 골격근량과 근신경계를 바탕으로 운동 속도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초중급자들은 근육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운동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목표한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중급자들은 운동 후 중량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거나 속도를 조절하여 근육의 손상과 대사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근육 섬유의 손상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근육 비대에 필요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